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지만 나이가 많아서 혹은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까지 거절된다면 이보다 더 서러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병력 있으신 분들 강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수술비를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은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필요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02-3153에 2662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이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강진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유병자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은 하고 싶은데 또는 유병자 보험을 한 3, 4년 전에 원래 보험 가입이 안 되다가 3, 4년 전에 유병자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20년 갱신형 그리고 뇌출혈로 돼 있다거나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그런 경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중에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 상당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험 나이가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건강한데 나는 정말 약도 안 먹고 건강한데요. 보험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를 얼마나 조금 주는지 몰라요. 보험료도 비싸고요. 또는 사망보장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보험이 저희들이 가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장의 범위가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만큼 유병자 보험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1위는 역시 암이에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나오지만 폐질환이 의외로 또 사망의 원인이 많고요. 이렇게 알츠하이머도 있고 이렇게 그 사망의 원인들은 늘어나는데 역시 암이 제일 많이 높아서 우리가 암에 대한 공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고령화가 돼서 자,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잖아요. 고령화도 아니라 이미 고령사회예요. 그럼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섰을 때 우린 고령사회인데 거의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에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병을 달고 우리가 100세를 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주변에 약 하나 안 먹고 계시는 분들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볼게요. 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예요. 10명에 1명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첨단 기술로 암의 생존율이 지금 5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이 70%까지 됐어요. 여기에 이바지를 한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건강보험의 그 건강검진이에요.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치료를 되는데 문제는 암도 이렇게 재발률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암도 조기에 발견했는데 암세포라는 것이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갑자기 어떤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성 또는 어떤 음식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변이가 되면서 암으로
악성 암으로 종양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암이 돼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된 줄 알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재발이 생기는 거죠. 그게 재발을 확률을 보니까 대부분 1년 이내가 50%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이 완치됐다고 하는 분들도 20% 이상 재발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을 처음에 왕창 가입하고 나서 나는 암 걸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유병자 보험 하면 보통 다 무슨 생각을 하시죠? 네, 3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내가 입원 수술 또는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진단이 없으면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을 많이 봅니다. 단 하루라도 입원하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원 있고 5년 이내에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없으시면 325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약을 드시고 계셔도 또는 입원을 안 했지만 큰 수술을 받으셨어. 예를 들어서 시술 같은 경우로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해요. 특히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병이 사실은 당뇨예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만 먹으면 혈압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혈압약 하나만 드시고 계시는 분은 유병자 실손보험이 아니라 건강한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약간 할증 플랜이 되지만 그런데 이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절대 건강한 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워요. 그런데 유병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꼭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진화가 돼서 옛날에는 요 325만 봤거든요. 325만 봤는데 요즘은 3일보험이라 그래서 3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입원,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입원만 없어도 유병자 보험 가입할 수 있고 또 진화했어요. 네.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만 없어도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케이스가 확대되었어요. 그럼 보장이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 자, 옛날에는 다 유병자 보험 하면 다 뇌출혈만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뇌출혈이면 보험회사에서 뇌혈관 질환 총 10개의 질병 코드를 가지고 있는 중에 뇌출혈은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률은 높지만 발생 확률은 16%인데 요 통계 자료가 조금 오래된 거라서 오히려 요즘은 10% 이내로 떨어져요. 뇌출혈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옛날 가지고 계신 유병자는 다 뇌출혈이 돼 있는데 요즘 그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도 당연히 다 가입이 가능하셔요. 그렇게 범위가 확대됐고 또 하나는 급성심근경색도 그래요. 요것도 이 급성심근경색은 제가 가입률은 90%가 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심근경색은 정말 심장마비거든요. 심정지가 생겨서 내가 정말 골든타임에 병원을 가면 그냥 걸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게 위험한 거지만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 허혈성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협심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협심증. 이 협심증이 있는데 요거는 보장을 못 받는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에서도 허혈성 진단 받고요. 심하게는 심장 질환도 돼요. 유병자 보험에. 그래서 심근경색 제일 높은 다음 단계 최고 단계 지금 심장에 의한 것도 수술도 다 받을 수 있어서 심장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증 지금은 부정맥 같은 경우 옛날엔 보험 가입 아예 안 됐거든요. 근데 된다는 거죠. 수술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다음을 심장의 수술에서도 심근경색은 여기 지금 3가지만 수술이 가능해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 수술이 안 되는 이런 부분까지 즉 류마티스열 요거는 다 심장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만성 류마티스 심장 또는 여기서 보면 폐성 심장병, 폐순환 질환, 기타 심장병 저는 이 기타라는 말을 좋아해요. 기타 심장병, 이 수술비를 다 보장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 유병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 열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다빈도 수술이라고 그래서 허혈성 수술에서는 여기 만성 허혈 심장병만 있는데요. 심근병증이라든지 여기 보면 류마티스 관련이 이게 그 류마티스가 그냥 오늘 심장하고 관계된 게 많이 있는데 이 수술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당뇨 아까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뇨의 무서운 건 뭐냐면 합병증이에요. 당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당뇨를 내가 관리를 못하면 그것이 이제 팔다리 괴사가 온다든지 눈에 망막이 상한다든지 이렇게 와서 합병증이 되는데 당뇨와 고혈압 질환으로 그렇죠? 이곳으로 합병증이 와서 내가 수술을 하는 이 질병을 유병자 보험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고 범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 보험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부정맥으로 지금 수술했을 때 도대체 얼마를 받나 한번 볼게요. 범위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이별로 이 유병자 범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강의 드릴 때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도 보장 범위가 이게 굉장히 적어요. 지금 뇌혈관 허혈성이 여기 500 주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그 건강한 사람들도 30세가 넘어 어린이 보험에서 20세 넘으면 5천도 가입이 가능한데 30세가 넘는 그 순간에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여기서 60세까지 500이고요. 70세까지는 300, 이렇게 200 조금이라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 젊으시면 요거보다 훨씬 젊다면 1,000만 원도 가입이 가능해요. 60세 이내에는. 그리고 여기 뇌혈관 수술비가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다 되죠? 그다음에 5대 기관 수술 이거는 이제 심장, 폐, 그다음에 뇌,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간 아주 중요한 5대 기관에 관열, 비관열을 우리가 나눠주지만 어쨌든 수술비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 유병자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런데 1종, 2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질병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가 훨씬 유리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간 수술, 그다음에 폐 수술 이렇게 되면 간, 폐질환, 췌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질병 코드만 들어가 있으면 째서 관열이냐 아니면 비관열이냐 구분하지 않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종 수술비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뭐 폐 또는 췌장 또는 뭐 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나오고 부위에 대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보장을 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해서 여기 77대 질병 22대가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60세까지. 과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병자를 이렇게까지 풀어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장의 범위가 넓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원래는 비갱신으로 90세까지도 가입을 해드리거나 또는 100세까지 해드리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즉 40대 이후에 제가 조금 보험료 부담이 될까 20년 갱신을 했더니 자 이렇게 많은 보장을 받아가는데 남자는 4만 원이고 여자는 2만 3천 원이면 돼요. 60세인 남자가 11만 1천 원이면 여자가 5만 6천 원. 생각보다 20년 갱신형이면 예를 들어서 60세이신 분은 20년 갱신형이면 80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90세를 꼭 안 하셔도 되고 80세로 가져가셔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 진단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러면 진단비 빼시고요. 요 수술비는 왜 그러죠?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에 스텐트 삽입을 했다고 해도 10년, 20년, 한 15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보험료가 그다지 높지 않고 보장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를 활용하시건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암인데 이거는 유병자인데 유병자가 아니고요. 표준체, 건강한 사람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보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A형, 전립선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70세까지. 표준체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중대한 것만 아니면 되는데 이 부분이 다 가입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이 보험료가 저렴해요.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이 지금 제가 막 말씀을 드리지만 살짝 건강한 표준체보다는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거는 암 같은 경우, 즉 우리나라에서 발병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암을 저렴하게 내가 유병자인데도 저렴한 표준체로도 가입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암은 이것을 활용하고 뇌혈관은 A보험사 또는 암은 B보험사 이렇게 내가 저렴한 보험사를 이동해서 가입을 하시면 아주 싸게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보장도 넓힐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재진단암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진단암은 첫 번째 암은 안 줘요. 근데 재발률이 높아지거든요. 재발률이 높다 보는데 암을 재발률이 지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이암이에요. 전이암인데 이 전이암은 암이 일단 걸렸어요. 그럼 암이 진단을 딱 받으면 첫 번째 진단하면서 내가 준비한 아까 3천이나 5천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치료를 받거나 내가 이제 생활비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약간의 채무를 여기 갚는다든지 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암의 치료 기간이 한 1년이나 돼서 딱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보통 평균 짧게 잡아서 4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4년 정도 항암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약물도 좋고요. 또는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아직 암세포가 조금만 남아있다고 하면 이게 잔여암이에요. 잔여암을 계속해서 1년을 단위로 또는 2년 단위로 해서 암 진단비를 계속 무한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보험회사 그 보험증권에 2차 암이라는 진단비가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암이란 진단비를 보시고 나는 그거 계속 또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2차 암은 내가 첫 번째 암이 아닌 두 번째 암에 한 번만 주는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전이암은 주지 않아요. 2차 암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암이 내가 위암이 발병했다면 위암에 대한 것은 주지 않고요. 이게 전이가 되거나 새서 간암이 갔다. 그럴 때 2차 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암은 물론이고 또 잔여암이 되주고요. 전이암, 원발 또는 재발, 좌우가 내 몸속에 암세포가 보였다. 그러면 1년 주기 또는 2년 주기에 한 번씩 무한반복을 해서 내가 암보험 진단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병자 암보험 아까 제가 맨 처음 코드로 보여드렸죠. 국민의 40%가 암 진단을 받고 있는데 그 암보험을 유병자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싸게 내가 가입은 되지만 유병자는 조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표준책, 즉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해주는데 서류 없이, 즉 여기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는 A형 간염 또는 뭐 백내장 수술했거나 허혈성 진단 받았던 분들도 이렇게 암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지금 보험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를 활용하셔서 암보험을 혹시 보강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게 되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의 보험사에서 모든 상품을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암보험 싸게 나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암보험은 여기서 하시고 또 아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거는 보장도 많이 주고 보험회사가 저렴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내가 보험료도 저렴하게 그러나 보장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건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진단암이에요. 자, 암이 다 들어서 그러니까 5년 이내 완치율도 늘어나지만 중요한 건 재발률도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암 치료 기간이 4에서 5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만 딱 뭐 항암하고 수술하고 딱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도 내 몸에 완벽하게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으려면 5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암세포가 내 몸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방사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잔여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잔여암, 남아있는 암이죠. 이 잔여암을 보장하는 거는 재진단암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암을 처음에 딱 진단을 받으시면 첫 번째 암에서 받는데 재진단암에서 안 나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느 회사는 2년인데 2년이 지나는 경우에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진단금을 또 줘요. 또 지났어요. 그런데 또 암세포가 나오면 1년 만에 계속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암으로 만약에 투병 기간이 10년이 됐다고 하면 1년 주기로 받는 회사는 몇 번을 받는 거죠? 10번을 받는 거고 2년 주기로 하면 5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나 10년 후에 내가 새로운 원발암, 새로운 암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암보험을 미처 내가 준비를 못했어도 여기서 또 재진단암을 해서 진단비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암이라는 진단비, 혹시 시청자님들 그 보험증권에 2차 암 진단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2차 암 진단비를 보시고
계속해서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2차 암에 함정이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암은 안 주고 두 번째 암에 주는 게 2차 암 맞는데 중요한 건 이 잔여암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위암이 전이된다거나 위암이 다시 아직 치료 중이거나 이럴 때는 2차 암이 나오지 않고 위암이 다 낫거나 또는 치료 중에서 전이가 돼서 간으로 됐을 경우 새로운 부위로 갔을 때만 2차 암이 나오는데 재진단암은 이 잔여암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제가 특히 젊으신 분들 이게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비싸요. 그래서 정말 가입은 하고 싶어도 선뜻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30세 전후 특히 40세 이전에 자녀나 본인들은 요거는 재진단암 제가 강추합니다. 다음에 과거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납입 면제 조건을 볼게요. 납입 면제 보장도 뇌출혈을 해주다 보니까 납입 면제도 뇌출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뇌졸중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과거에는 20년이었다면 지금은 90세, 100세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30년 갱신형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13대 질병 또는 7대 질병 요 정도밖에 수술비가 안 됐다면 요즘은 64대, 77, 101대 질병 수술비까지 다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엄청 늘어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유병자 할증 플랜에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고혈압, 그러니까 내가 혈압약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혈압은 제가 아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고지혈 플랜, 그러면 요거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이거는 표준체로 가입이 되고요. 이 고혈압 플랜에 즉 고지혈증, 그렇죠? 요런 혈압과 관련된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할증이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척추질환은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다른 약은 먹는 게 없고 그래서 2년 이내 수술이 있고 뭐가 있어서 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 척추 질환으로 또 플랜을 해서 척추만 여기만 할증이 돼요. 나머지 암이나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할증이 안 돼요. 기타 이런 것들 당뇨 플랜도 있고요. 이런 데는 약봉투 심사, 즉 처방전이나 약국 봉투만 갖다 주시면 그것으로 가늠하거나 전화 심사 또는 간편한 의사 소견서나 설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더 저렴하게 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것도 요즘 유병자 할증 심사 플랜이라는 게 요즘 각 보험사마다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보시면 더 저렴하게 보장을 넓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저희 다른 전문가들께서나 또는 전화상으로 이번에 이렇게 싼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 들어보니까 3만 원, 4만 원, 괜찮네, 들어.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이 제가 고객이 9개에서 13개까지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13개까지 가입을 했으면 보장이 다 보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암만 돼 있어요. 뇌혈관도 없고요. 수술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기가입분에 대해서 꼭 분석을 좀 받으셔서 좋은 점은 살리시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꼭 보완을 하셔서 딱 중요한 우리 가족의 상황,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거 내가 끝까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수준을 책정을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그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월 한 15만 원 선에서만 내가 납입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보장을 잡아주세요 하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좋은 보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가입을 해드려서 요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한 5년 넣다가 내가 보험 못 넣어버리면 누가 좋은 일이 생기죠? 네, 맞아요. 보험회사만 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손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해서 이렇게 해서 보험증권을 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네, 나라에서 하라는 건강검진 또는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꼼꼼하게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 보험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고요. 수술비 가성비 좋고 무한반복되죠. 재진단암이나 수술비 요거 꼭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납입 면제 조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하셔서 좋은 보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병력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거야, 혹은 가입이 돼도 보장이 너무 불리할 거야 라고 지레 겁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실제로 예전에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같이 그 범위가 좀 불리하게 설정돼 있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유병자분들도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이 보장을 넓고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이 많은 만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유병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성 질병으로 10대 때부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병자가 되신 분들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가입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사례를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유병자 보험은 몇 살부터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과거에는 뭐 15살, 뭐 20살 뭐 정도 됐는데 유병자예요. 특히 이제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간질 그런 거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틱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발생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약을 먹기 시작하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어린이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됐고, 유병자가 처음에 나올 때는 40세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친구들은 가입이 안 되는데 지금은 15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조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보험은 암보장이 싼 데가 있고요. 이대 질환이 싼 데가 있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조정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쏠쏠한 보장이 될 수 있답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40세가 넘어야지만 이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5세만 넘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자녀가 아파서 속상했는데 보험 가입까지 못하셨던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따로 좀 개인적인 질문도 받게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는 분이요. 혈압약을 하루에 한 알만 드신대요. 그런데 실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표준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혈압약을 복용을 하고 계신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혈압약만 드시거나 하시면 이제 대부분 다 유병자 실손보험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유병자 실손보험이 생각보다 보장 대비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혈압약을 하루에 한 알 정도 또는 2알 이내로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보험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가끔씩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꼭 문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장 불리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당뇨는 아무 데도 안 돼요.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족이 당뇨 있으면 가족 보험을 빨리 좀 보강해 놓으시는 거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다행인 게 당뇨는 안 되지만 아직 혈압약 2알 이하면은요 표준치로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병력이 있으셔서 그냥 지레 보험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보험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어요. 다만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보험사가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은 여러 보험사들을 다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살짝씩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타이밍만 맞추면 또 내가 원하는 보장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또는 전문가와 계속적인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면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가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차례인 것 같은데요. 포기 대신에 충분한 희망을 가지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자분들은 물론이고 아무리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나 훨씬 더 유리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1대1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보험 플랜 119 애청자분들은요, 이제 네. 뭐 보험의 준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그렇죠. 진단비 말고 수술비 좋은 거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오늘 수술비의 매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 그 수술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실손 의료비가 이제 인상률이 폭이 높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 이제 손해율이 크니까 반대로 전략적으로 이제 수술비를 좀 좋게 만들어 놨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회사로 좀 네. 비교해서 알려를 드릴 건데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일단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네. 최고죠.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네요. 네, 이미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네. 안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보험회사에서는 다 보완을 해놨다는 거죠. 관열, 비관열. 이 관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수술 부위를 절개를 해서 상처 부위를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비관열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예, 어떤 이제 관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텐트라든지 간단한 또 시술 같은 그렇죠. 거요. 시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도 있으시고 준 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네. 잘 모르세요. 이게 과연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 내시경을 해서 용종 제거를 하죠.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술하지 않죠. 네. 내시경에서 조직만 떼어내는 건데 그것도 수술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 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수술이지만 비관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상처를 절개하지 않죠. 예. 근데 열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수술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첫째적으로 보험료가 일단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 보험료가 뭐 진단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을 넣어서 너무 부담이 되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수술비를 꼭 권해드리는 게 우리가 어차피 병원비를 준비하려고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가 좋은 수술비를 보통 권해드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비를 많이 줘봤자 뭐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기준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텐트 시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관련 수술만 하더라도 최고 뭐 5천 이상도 가입이 되시는 네. 비관열인데요? 네, 그리고 오. 업계의 누적을 잡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회사를 가입을 하셔도 제재가 없습니다, 일단. 암보험은 우리가 얼마 제재가 있어요. 뭐 1억 5천이다, 뭐 이렇게 제재가 있어서 예. 그 이상은 가입하실 수 없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비는 절제가 없어요. 그냥 가입을 하셔도 중복으로 여러 회사를 가입하셔서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정액 지급이에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오더라도 무조건 약속한 금액을 주는 거죠. 5천만 원이면 5천 원. 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실비하고 다른 뭐 실비하고로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또 실비는 우리가 손해 나는 것만 주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고 반복해서 준다. 예, 내가 만약에 90세, 100세까지 약속을 해놨으면 그때까지도 반복해서 드리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별로 좀 구분이 있어요. 예. 네, 보시면 회사별로 이쪽 회사가 좋은 또 특약이 있고 이쪽 회사가 또 장점이 또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제가 좀 오늘 설계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유일하게 또 척추 수술비가 좀 금액이 소액으로 보통 지급을 하는데 예. 고액으로도 지급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 수술비의 이제 비관열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급성심근경색 있죠. 맞아요.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게 돼서 얘는 관열이에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보험회사가 일부 회사에서는 관열은 또 많이 줘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비관열이 많이 늘었어요.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 관열은 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한테는 더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알고 있는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코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결찰술, 클립 결찰술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는 꼭 상처 부위를 열어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관열이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복강경, 체해 충격파,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스텐트, 특히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스텐트, 뭐 코일 색전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관혈로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술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술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네. 살아가면서 사실 자주자주 이렇게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수술이 어떤 수술이 가장 많이 좀 금액이 그렇죠. 나가나요? 네, 지금 이제 제일 고액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를 내놔서 이 정도가 지급이 된다 하시지만 예. 사실은 이 금액은 수술비만 나오지만 우리가 뭐 재활이라든지 그 위에 뭐 치료가 뭐 이렇게 잠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수술비, 순수 예. 수술비만 제일 요즘에 3회 이상 하는 게 이제 그 심장 수술이죠. 아, 이렇게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관상도면, 그러니까 그 40대가 넘으시는 특히 남성분들은 사실 1, 2, 3, 4, 6위까지, 예, 7위까지도 지금 거의 지금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명이 예. 관상동맥, 뭐 심장 쪽, 뇌 쪽, 간 쪽, 스텐트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다빈도라고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척추. 자주 하는 게요. 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자세 안 공부, 좋죠. 뭐, 예, 핸드폰, 그리고 직장인분들도요. 네, 운동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척추 수술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그 국민건강 예. 공단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네, 슬관절, 어깨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 제가 지금 계속 스텐트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병명은 예.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예. 정말 조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좀 이런 그 혈관계통에 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50대 넘으신 분들 이제 백내장. 뭐 여성분들이 제왕절개가 있겠죠.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2대 진단을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뇌혈관 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뇌혈관 진단비를 하고 허혈성 진단비는 들어보셨죠? 네. 네. 근데 왜 심장 질환이라고 안 하고 허혈성이라고 할까요? 그럴게요. 뇌 혈관이 궁금하시죠? 가장 넓은 범위니까 네. 심장 질환도 허혈성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 가장 네, 넓은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데 뇌혈관에 대해서는 보장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만 그 심장에 대해서는 모든 심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네, 부정맥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진단비라고 하고 수술비는 허혈성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라고 해요. 아.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진단비에서 가장 그쵸. 넓은 범위를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심장 쪽에서는 최대라고 그쵸.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수술비로 그래서 보완을 해야겠네요. 네, 허혈성 진단비는 모든 심장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스텐트 또 나왔죠. 그러네요. 계속 그만큼 나와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건강공단에 이 지금 17년 기준인데 조금 더 늘었대요. 평균 3회 이상을 하신대요. 한 왜냐하면 사람이 평균 혈관이 3회요? 좁아지면 한 2, 3년 안에 또 다시 재발이 되거나 또 병원에서 이제 권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관여를 하지 않고 비관여로 한다. 그런데 당연히 병원비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이게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분은 이제 실제 보상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이 젊으세요. 45세밖에 안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협심증으로 이제 스텐트 삽입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2015년에. 예. 그런데 이제 가을에 받으셨는데 이분은 다행히 스텐트로 관상동맥 하지 않고 예, 일단은 비관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받았죠, 수술비. 그런데 수술비는 사라지지 않아요. 진단비는 한번 지급을 받으면 더 이상 그쵸. 지급이 안 되지만 수술비는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2년 있다가 혈관이 또 다시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검을 했다가 다시 이제 선생님의 이제 권유로 재시행을 했죠. 2017년 이제 겨울에. 보통 이제 봄하고 겨울에 많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예. 비관혈로 똑같이 3천만 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3천만 원 또 지급을 해드리는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허혈성 진단비에 속하지 않는 수술비. 예, 요거는 이제 모든 심장 질환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거를 제가 뽑아왔어요. 신부전, 네, 그 다음에 부정맥, 심장 팍막.
우리가 이식을 하죠. 심장 판막 이식을 예. 하는데 우리가 허혈성 진단비를 가입했을 때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네, 이 지금 세 가지는요. 조금 좀 보고 계시다가 이 심부전하고 부정맥과 심장 판막은 허혈성 진단비에서 보장을 안 해주고 있구나. 요거를 좀 참고하고 계시다가 그러면은 수술비를 좀 대체를 해서 병원비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야, 내가 허혈성 진단비 준비했다 해서 모든 수술비가 다 모든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뽑았어요. 네. 그리고 수술비가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절이에요. 고관절, 그다음에 무지외반증은 뭐 여성분들 힐 요즘에 많이 신기 그쵸. 때문에 무지외반증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갑상선이에요. 이 갑상선은 사실 지금 남성분들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저희 이제 제 주위에서도 이제 갑상선 암으로 지금 이제 수술하신 분도 계신데요. 예.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하룻밤에 수술을 하시고 바로 퇴원, 암이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예후가 좋아요. 그러네요. 네, 뭐 약도 아주 가벼워졌고 그 헤비했던 어떤 치료력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수술비만 제대로 준비해 놓으셔도 제가 볼 땐 진단비하고 좀 맞먹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갑상선 암으로 질환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만 쭉 봐도 네. 정말 수술비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보장받을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수술비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저조차도 지금 이제 실손 의료비가 예. 너무 인상률이 커요. 저도 이제 나이를 한두 살 더 먹다 보니 예. 전 이제 3년 갱신짜리를 보통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회사 손해율에 따라서 인상률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에 비례해요. 의료수가, 나이,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그 손해율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나 이거 인상이 너무 되니까 해지한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얘는 가성비도 너무 괜찮아요. 보험료도 저렴한데 진단비보다 저렴하면서 보장 폭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네. 수술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네. 어려워하세요. 이것 좀 지금 설명해 주세요. 113개로 늘었어요. 네, 그만큼 이 수술비를 보장을 잘 해주겠다는 예.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술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됐냐면, 물론 지금 말씀드렸듯이 113개 수술비를 다 드리겠다. 그만큼 그 종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보상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늘었냐면 이제 질병 수술비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를 해주겠다. 하지만 뭐 항문 질환,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보장을 못 받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질병 수술비 1종에서 5종이 생겼어요. 물론 상해도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생겼듯이 그래 우리 손해보험도 이렇게 모든 보장을 해주자. 그런데 또 아쉽게도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그 77대라든지 110세대라든지 또 이건 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병행을 하셔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손해보험 쪽을 좀 권해드리는 게 뭐냐.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뭐 주계약을 같이 가거나 뭐 어려운 특약을 같이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술비만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류는 이제 그만큼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이제 마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면책도 없고 감액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보장을 안 해줬던 요실금, 특히 치질, 그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수술비도 같이 병행이 됐지만 특히 척추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요런 이제 1종에서 5종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다 해주겠다. 면책 없이, 감액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5대 질환 수술비라든지 뭐 간병비 지원은요. 요거는 갱신형이긴 하지만 요거는 뭐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여러 회사마다 좀 구별이 있다, 차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특정 어떤 한 회사의 보험이에요. 보험인데 척추 수술비가 이렇게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개요 간병비가 100만 원이 따로 따라붙어요. 개요 간병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의 간병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합쳐서 400만 원이 지급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포인트로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지금 이제 보험료는요. 굉장히 저렴해요. 뭐 갱신형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고 비갱신형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고 한데
굳이 막 갱신형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가지고 60억 가져간다 하시면 한 6만 원대 설계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랜을 짜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요것만 가져가겠다 하시면 선택해서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요. 네. 수술비 보험 정말 유용하니까 마지막으로 가입의 팁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각각 회사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110세대, 77대, 뭐 40대 이렇게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강진우 전문가님이 말씀드렸죠. 전문가 좀 의견을 좀 조합을 하셔서 좀 몇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좀 알차게 좀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상을 받으셔야지 그냥 어떤 한 회사만 권해줘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땐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으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테마플랜 ABC 시간 통해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열과 비관열 상관없이 주는 수술비 보험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손해보험사 쪽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심장질환 쪽은 진단비가 최대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술비까지 함께 들고 가셔야 완벽한 플랜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술비를 포함해서 가성비 뛰어난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6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